이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을 제시하면 추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간주 내지 의제는요, 민법전에 뭐뭐 한 것으로 본다, 뭐뭐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걸 일반적으로 간주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법 28조에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할 때에는 반증이 제시되더라도 법률이 정한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반정에 의해서 복멸시킬 수 있는 게 추정이고 할 수 없는 게 간주 규정이에요. 그리고 밑에 선이 악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일반 관련상 착하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게 선이고요. 어떤 사정을 아는 게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제3자라고 하는 게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리관계에 대해서 타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이런 게 있는데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가지고 그 채권 양도 같은 부분에 보면은 제3자에게 양도인이 통지를 해가지고 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규정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권리 부분인데요. 권리에서 이제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법률 관계 부분입니다. 법률 관계.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에는 결국 권리 의무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관한 법률상의 힘을 가지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의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 구속을 받게 되는 의무를 가지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하고 구별되는 개념을요, 권한 부분만 한번 보시도록 하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데요. 예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권, 그리고 법인 이사의 대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 권한, 대표 권한. 그래서 한자를 가로를 쳐시면은 이게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권능이나 권한, 그리고 반사 내지 반사적 효과, 이런 부분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권리의 종류. 이제 권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분류 체계를 위주로 보셔야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권리들이 나눠져 있는지 이 부분을 기준을 아시고 이제 분류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한 분류로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머리에 넣어주시고, 내용에 따른 분류는 재산권이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타 분류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하고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래서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물권이나 준물권, 채권이나 무체재산권, 지적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청구권은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즉 자기 또는 부자기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나 소유물 방해배제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바로 형성권이에요. 내용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죠. 효력에 따른 분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청구권 형태로 나타나죠. 그런데 형성권은 좀 독특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그 예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미를 보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키워드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이라 할 때 발생, 변경, 소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권리의 변경을 가져오는 권리로서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로 미리 규정을 해두어서 사전에 사람들이 이게 형성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야만 피해가 가지 않겠죠, 상대방은. 그래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합니다. 원칙적인 게.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 이게 키워드고요.
그리고 재판에 모두 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예문을 보시면 뭐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지권, 상계권, 일반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도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권리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특히 일반적으로는 그 가족법상 부분에 나와 있는 형성권들이 그런 재판상 행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민법 제 406조에 나오는데요.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권 분야에서는 특이하죠.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항변권은요.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에 의해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재산권이 있고요.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까 제가 형성권 할 때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 중에 재산권이 있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랬죠. 그 재산권은 바로 내용에 따른 분류 체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걸 재산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격권과 신분권, 이 부분을 좀 구별을 해서 해야 돼요. 기출이 됐습니다. 인격권과 신분권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인격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명예나 신용이나 초상권 등을 의미하게 되죠. 그에 반해서 신분권은 가족과의 신분에 따르는 생활 이익을 내용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효력에 따른 분류는 그렇고,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특히 인격권과 신분권은 구별을 하셔야죠.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혼동하도록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사원권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위에 터잡아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사원권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리고 기타 분류에서 절대권, 상대권, 일시인 전속권, 비전속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일시인 전속권에서 귀속상 일시인 전속권과 행사상 일시인 전속권이 있죠. 귀속상 일시인 전속권은 양도성 비상속성이요. 비양도 비상속이 귀속상 일시인 전속권이고, 행사상 일시인 전속권은 비대위 비대리입니다. 그런 권리라는 걸 보시고,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나중에 주물종물할 때 한번 보시고요. 기대권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돌과 경합,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충돌과 경합.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객체가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을 때가 있죠. 이것을 권리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객체에서 권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리고 수개의 권리 간에 순위가 있어서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이럴 경우에 만족을 얻게 되는데요. 권리 간의 상호 간의 순위. 그래서 이제 물권 상호간은요. 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어떤 게 우선하죠? 소유권이 우선합니다. 제한 물권은 바로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걸 의미해요. 그리고 같은 종류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순위를 매기는 이유가 1순위가 2순위보다는, 그러니까 후순위자보다는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자,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 평등 원칙, 이걸 머리에다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채권자 평등입니다. 채권자 평등 원칙에 의해서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 원인, 발생 시기, 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채권액에 따라 안 분배당한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쓸 거예요. 그게 바로 채권자 평등 원칙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물권과 채권 간에는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차권 같은 경우는 채권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런 그 임차권,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임차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민법상 등기된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으로 보고 순위가 있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채권은 물권화 경향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아래쪽에 채권일지라도 등기된 임차권이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권,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이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의 인도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 경우에도 물권적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